사람입니다. 네. 사람이에요, 사람. 아마 무당 같은 샤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 뭐 이런 개념. 원래 왕도 신천자라고 해서 신의 대리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도 신의 대리인이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 전설에 보면 뭐예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탱그리가 그러면 서쪽에 가서 악마 예르클릭에 잡힌 사람들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선물로 그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왔더니 그 기간이 7년이 걸렸죠. 근데 데리고 왔더니 어땠어요? 이미 자기 부인이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아들을 안고 있었다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에? 옛날 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절에서 전설의 고향 보면 이렇게 아들 낳게 달라고 탑돌이를 하게 되면 임신을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임신했겠어? 설마 그게 성령 임신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처녀수태라는 건 없어요. 예,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누가 있겠어요? 절에서 가장 신체 건강한 그런 스님들이 거시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임신이 됐겠지. 우리나라 신화에도 그렇고 서양에도 그렇고 처녀 성령 잉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거를 신격화, 미화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신이 아니라 이거는 샤먼이에요. 인간.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탱그리가 분노했다 할 때 여기서 탱그리는 바로 샤먼이 분노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샤먼일까요? 산 위에 사는 샤먼. 예, 얘네들이 평지의 사람들이 거대한 산을 쌓는 걸 보고 분노한 거예요. 왜 분노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까지 산 쌓는 게 뭐 어때? 그건 내두면 되지. 그쵸?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평지에서 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흙을 갖고 와야 평지에다가 거대한 산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흙은 어디서 올까요? 산을 깎아서 갖고 오겠지. 그러니까 짬밥이 밀려서 산 아래로 쫓겨나서 평지에 살던 사람들이 언제 홍수가 나서 자기네들이 쓸려가 죽을까봐 공포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산을 깎아서 그 흙을 가지고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한 산을 쌓으니까 그러니까 산동네 사람이 열받아서 내려온 거지. 야 임마 너 왜 우리 산을 깎아서 저쪽에다 산을 만들어 하고. 그래서 두들겨 패고 얘네들을 흐트러뜨린 거죠. 왜? 뭉치면 또 산을 만들려고 할 테니까 동서남북으로 흩어뜨려서 다시는 산 주변에 얼씬거리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산을 쌓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흩어져 살다 보니까 언어가 갈라져 버린 거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과학적일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건 바벨탑 성경에 나온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즈구르트 타오라고 써있죠. 타오라는 말은 카자거로 산입니다. 카즈구르트 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알라타오라는 게 있고 한탱그리 타오, 보그드 타오. 타오라는 건 다 산이에요. 한탱그리 제가 타오란 말을 뺐지만 저것도 산입니다. 저 보시면 이렇게 다 이게 산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저 천산산맥이에요. 그치. 그리고 저 한탱그리에 된 쪽 저쪽으로 올라가는 건 또 알타이 산맥도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신기하게 고대 스키타이 문화가 저 산 저쪽으로 해서 저렇게 가면 저기 막 해발 2000m, 막 1500m 이런 고산지대예요. 그런데 저기에 문명이 다 있어요. 저 밑에 좋은 평지 많잖아. 초원지대. 거기 문명이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왜냐? 거기는 그 당시에 물이 있거나 늪지대여서 사람이 살 수 없었으니까. 홍수가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란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홍수 신화가 있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더 오래된 것 같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느냐?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악과를 성경에는 사과라고 써있지 않지만 우리는 사과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누가 먼저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식물도감 사전이에요. 식물도감 사전에 의하면 우리 인류가 먹는 이 사과의 최초 재배지는 파미르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나오려면은 가장 먼저 나왔던 적은 아무리 고려해도 파미르가 먼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보다 훨씬 오래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도를 보면 요 빨간색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저쪽에 여기 저 끝에 보이시죠?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동쪽이 어디예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이란 고원 아니면은 천사산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메르인들이 동쪽에서 왔대요. 이걸 이제 또 우리나라 이제 어떤 제야사학자들은 저걸 백두산에서 왔다는데 그건 오바한 겁니다. 오바한 거고 그게 아니라 홍수가 나고 저 카즈르타우라고 저기 있잖아요. 저기에 정박했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기서부터 서쪽으로 가면 저기죠. 동쪽은 카즈르타고. 그렇죠? 물론 다른 버전에서는 아라라트 산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아라라트 산은 어디냐면 저기 터키입니다. 저거는 수메르의 북쪽이에요. 동쪽 방향이 아니에요. 북쪽 방향이지. 그렇기 때문에 수메르인들이 얘기하는 수메르 메소포타미아의 동쪽에서 왔다라고 할 때는 위치가 여전히 파미르 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는 수메르인들이 저쪽에서 온 거고 그 사람들도 고대 홍수로부터 인류가 박살이 난 다음에 물이 빠지면서 저 산맥을 타고 보십시오. 그렇죠? 천산 산맥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이란 고원으로 갑니다. 저 이란 저거 다 고산지대예요. 이란의 고원 산간지대를 쭉 더해서 내려가면은 저지대에 메소포타미아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홍수가 났을 때는 파미르로 피신을 했다가 다시 저 지역으로 가면서 그 전설과 이야기를 가져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언어가 77개로 갈라졌다는 이야기가 아까 신화에 나왔죠? 그게 알타이 우리 그 탱그리 신화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어쩌면 증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바로 알타이계 언어의 분포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어, 일본어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이런 언어들이 이게 광범위하게 퍼진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우리 인류가 그 알타이계 사람들이 홍수 때 파미르로 도망갔다가 물이 빠지고 퍼지면서 이렇게 알타이계 언어가 분화가 된 게 이 홍수 신화랑 겹쳐서 증명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수메르 언어도 우리 교차과 계통이기 때문에 우리랑 같은 어순을 가졌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여기랑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오늘날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뭐 브리아터 등등 여러 가지 알타이계 언어가 분화된 거는 바로 이 고대 홍수가 끝나고 저지대로 내려간 사람들이 홍수가 날까봐 무서워서 탑을 쌓다가 쫓겨나는 바람에 이렇게 범알타이계 어군이 다양하게 분포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이 우리 그 범알타이계 민족들의 그런 역사나 문화의 기원을 알려면요, 이 구약 성경의 비슷한 내용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더 오래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한국어와 일본어 그 외 다른 어군을 포함하여 광의의 알타이계 언어로 보고 있다. 대부분 알타이계 언어 연구자들은 한국어와 일본어가 알타이계 언어에 포함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반대하죠. 네, 한국어를 독립적 어족으로 보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도 알타이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어순이 같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러나 한자가 섞였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것뿐이지 그 우리가 한자 어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알타이계 언어도요. 러시아랑 섞인데 아랍어랑 섞인데도 또 다르게 보여요. 하지만 원래는 같았습니다. 워낙 우리가 광범위하게 넓게 퍼져 살다 보니까 다른 지역 문화권과 섞이면서 우리가 그 차용해서 쓰는 단어라던가 이런 표현 방식이 변해서 그런 거지 원래는 같았었어요. 한국어가 독립어처럼 보이는 거는 그만큼 일찍 분화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제가 이걸 제가 한국판 로제타 스톤이다라고 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조선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한자가 이렇게 많다. 물론 이건 조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유연입니다. 유연. 그 북방에서 떠난 오랑캐족이라고 우리가 맨날 천대했던. 근데 그 유연이 아마 조선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유연, 연연, 여여, 예예, 단단이라고 발음합니다. 저 왼쪽에 서 있는 한자가 바로 유연족을 표기했던 여러 발음이에요. 저걸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루루, 로우란, 루루, 루이루이, 탄탄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걸 카자고로 읽을 때는 주안주안, 조우잔, 주주, 조우조우, 탄탄이라고 읽어요. 이응, 리을, 지읒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아, 발음 변화에 규칙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거를 보면서. 그래서 조선이라는 단어도 결국 유연인 거예요. 그리고 주잔, 그리고 로우란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청나라 때, 그러니까 금나라 때도 그 금나라 여진족들은 자신들을 조센이라 불렀습니다. 조센.
일본 사람들이 원래 조센진이라 불렀잖아요. 근데 조센이라 불렀어요. 근데 청나라 때 여진족들도 자기 네들을 루루라고 그랬어요. 루루. 그 루루가 뭐예요? 저기 써있죠. 루루. 조선이에요. 조선. 결국은. 청나라 만주족조차 자신들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국식 발음으로 읽으면. 그러나 이것도 동네마다 사투리가 존재하니까 한자를 읽는 발음 자체가 동네마다 다르다 보니까 저걸 우루루, 루스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건데 그게 바로 뭐다? 조선이라는 뜻입니다. 루란. 그리고 이게 심지어 서쪽 아나톨리아까지 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투란이 되는 겁니다. 투란. 투란이 뭐예요? 그 범투르크주의 할 때 그걸 투라니즘이라고 하거든요. 투라니즘. 투란이 뭐예요? 투르크계 언어로 쓰는 모든 민족을 통칭할 때 투란이라고 합니다. 그 투란이란 말도 주장, 조선과 어원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조선이란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바벨탑 전설 여기도 나오듯이 알타이계 민족의 언어가 막 분화가 됐다고 했죠. 그 분화가 된 게 사는 지역이 멀어지고 달라지다 보니까 언어가 점점 분화되면서 발음도 변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카자거 같은 경우는 내륙 국가잖아요. 그래서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목이 이게 칼칼하다고. 지금의 에어컨도 있고 뭐 현대시설이 있지만 옛날 땐 자연 생태계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조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목이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안 난다고.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세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는 그 카자흐스탄 할 때 키역 발음 있죠? 그게 카자흐스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주 마시고 내는 소리 있죠? 그 소주 마시고 칵한 소리. 그 크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이에요. 카자흐스탄. 세게 발음한다고. 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삼면이 바다에 습한 지대에 사니까 그 카자흐스탄 이렇게 하지 않고 카자흐스탄 이렇게 좀 가볍게 나오죠. 왜? 목이 촉촉하거든. 발음이 잘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투르크계 민족인데 터키라든가 우즈벡, 농경지대 애들은 무릎 끼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걔들은 발음이 부드러워요. 근데 건조해서 거기는. 몽골 애들도 건조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는 키역 발음이 아니라 쌍히읗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할하 몽골도 근데 우리는 할하 걔들 할하 아니에요. 할하 이렇게 한다고. 그 몽골말 들어보세요. 발음도 안 돼요. 저는 솔직히 힘들어서. 예, 그래서 그런 쌍히읗 발음에 강한 발음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도 또 발음이 변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알타이계 민족의 언어가 이러한 여러 가지 자연적 요건, 문화적 요건,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요인으로 발음 조체도 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예요.